국짐이 이제 사실상 양쪽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현역 의원에 대한 효용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의원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4월 10일 선거 이전까지 국회의원 따위는 이제 줘봐야, 네, 준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시즌이 됐습니다. 뭐 표결할 것도 없고요. 법안 낼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있는 이제 공천 끝나고 난 상황에서 선거전을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국짐은 공천을 앞둔 핵심 지역,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TK, PK 지역에서의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계속해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와중에 박근혜가 자기 몫을 챙겼다는 거예요. 네. 그 박근혜 형사재판을 변호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에서 대구 중남구 현역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총선 후보로 확정됐고요. 또 유영아 변호사도 대구 지역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금 이제 뭐 이쪽 지역은 달서구기 때문에 만일에 국짐이 배려를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현역을 누르고 네, 무소속으로 나와도 박근혜가 손 한 번 들어주면 이길 수 있는 네. 지역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냥 뭐랄까 어차피 그네 거라고 해갖고 던져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노골적이죠, 유영아 변호사 같은 사람 된 거는. 아니 도태우 변호사도 장난 아닌 게 뭐냐면 지난 총선 후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사무총장이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태극기 변호사를 하나 공천한 거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민경욱, 도태우 변호사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해가지고 활동까지 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이고, 결과적으로 진짜. 박근혜의 어떤 연결고리는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싶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대구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대구 중구와 달서갑에서 활동을 할 때 박근혜가 어디까지 지원 유세를 나가줄 거냐는 거지. 뭐 손 한번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딱 달서구만 돌면서 동네 맛이라듯이 손을 들어줄 거냐, 아니면 대구 전역과 경북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다 손을 들어줄 거냐, 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목할 필요도 없는 게 내가 볼 때는 그냥 공보몰에 박근혜하고 같이 찍은 사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쪽은. 그래서 이제 대구 시민들도 의식이 있으시다고 치면 뭐 박근혜는 그럴 수 있다고 쳐. 뭐 박근혜는 워낙 오랫동안 박힌 고인물이니까.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던 이 검사 나부랭이 하던 놈이 와갖고 낙하산으로 꼽혔는데 그걸 갖다가 손을 들어준다? 이거 좀 아니지 않냐는 거지.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애들인데, 26년을 때렸던 애들인데, 이걸 갖다가 박근혜가 손을 들어주는 것도 웃기지만, 들어준다고 찍어주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저쪽 찍는 애들이 웃긴 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찍을 것 같아. 네, 무슨 논리성이 있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찍는 애들은 기계적으로 찍는 사람들이고, 네. 이런 애들이 계속 당선되는 건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안에도 이 생각이 있는 그 중도층이나 민주 세력에 동조하는 분들이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만한 후보 또는 이거를 통해 갖고 경쟁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요, 진짜로 젖잘싸를 이번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그 얘네들이 돌리는 여론 민심하고 바닥에 돌고 있는 민심 지표가 많이 차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안에서도요, 진짜 지역에서 활동해 왔고 그동안 어떤 형태가 어렵더라도 민주당 깃발을 걸고 그 험지에서 노력해 왔던 분들한테는 이번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무차별한 검사 낙하산으로 인해 갖고 무소속 출마를 비롯한 그 안에 반감을 가진 토속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다른 지역에서도 압승도 필요하지만
이런 대구 경북 또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후보자들의 선전을 이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차기는 오히려 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더라도 옛날처럼 20% 막 10%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오차범위 안에 5%까지 근접을 한다든지 언제면 또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낼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는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구 PK에서라도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할 수 없다고 치면 제3세력의 그러니까 이른바 제3지대에 있는 진보 세력들이라도 대구 안에서의 진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갖고 그분들한테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별 희한한 공천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국진당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위성정당의 공관위원이 국진당 공관위원을 겸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진공천관리위원인 유일준 변호사가 국민의 미래 공관위원장직을 겸직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아니, 책략가인가요? 국민의 미래 공관위가 3명인데 다 국민의 힘 출신이에요. 아니 뭐 그건 그럴 수 있어. 위성정당이니까. 근데 겸직을 해야 될 정도로 유일준이 대단한 사람인 거야? 응? 아닌 거죠. 말 잘 듣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일준하고 한동훈하고의 뭔가 끈적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아니, 게 근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공관위원장도 공유해도 되나? 공관위원 3명이나 공유를 해도 돼? 그게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건 진짜 너무 위성정당이잖아. 원래 이제 위성이라 함은 우리가 공중에 띄워놓는 일종의 무선이어야 되는데 얘들은 위성인데 유선 위성이 한 몸이잖아, 한 몸. 사실상 줄을 잡고 있는 그만큼 지네들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 민주당은 그래도 새진보연합이랑 진보당을 합해가지고 다시 새 당을 만들고 새 대표를 선임하고 거기에서 비례대표도 새로 시민단체도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연합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안 돼, 사실. 그거는 새로운 비례연합 정당이지. 근데 이거는 국힘의 위성정당 아예 공관위원을 공유하는 이런 놈의 위성정당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면 이 세 명이 전부 다 공관위원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은 언론에서 국힘 위성정당을 엄청나게 비난해야지, 사실. 근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기레기들은 안 해요. 기레기니까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 국민의 미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이거를 도플갱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 그렇게 한가한가? 양쪽 정당을 전부 다 관리 감시할 정도로? 3명밖에 없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올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사실상 한동훈한테 전부 다 영향력을 전부 다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얘네들은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리고 국민의 미래는 당대표가 또 저쪽에 사무처 당직자예요. 그래서 조혜정 정책국장. 그러니까 의원이나 이런 데 주면 딴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어. 왜냐면 당대표가 만약에 이게 20석 했다. 국짐이. 그러면은 원래 교섭단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정치인 출신으로서 위성정당 대표를 하다가 의외로 잘 됐어. 그래서 한 10석 이상을 얻었어. 그랬을 때 갑자기 이 합류 내지는 어떤 다시 통합 약속을 깨고 야 우리끼리 해보자 라고 나섰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죽어도 그거를 못 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것이야말로 이제 사적인 공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게 사천이지. 근데 이걸 갖다가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너가 그러면 시스템 공천이 공정하다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출마 안 했잖아. 쫄아서 그게- 출마도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쫄보?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토론 한 번만 해줘, 토론. 야, 토론도 예선전을 거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제가 예선전을 거쳐야 하는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저는 비대위원장입니다. 그것도 여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1대1 토론을 하고 싶으면 뭐 조국이 됐든 아니면 심상정이 됐든 누구라도 한번 아니면 이준석이 됐든 어디 가서라도 이낙연이 됐든 한번 뭔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오란 말이야. 권투 선수가 아직 데뷔도 안 한 시기가 프로테스트도 통과 안 한 시기가 갑자기 챔피언하고 결정전을 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저는 그럴 자격이 됩니다. 저는 강남 8학번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8학번 넘쳐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뭐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제대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어? 빈정거리기나 했지? 이거 토론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말이 동훈서답이라는 별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예선전을 통해 갖고 내가 보기엔 얘가 토론했을 때 그나마 파트너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예요. 잠깐만, 이거 뭐야? 적정하고 바보들의 대화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토론회를 하는데 네.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은 토론회라고 하고 보는 사람은 이거 새로운 코미디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듀엣이라고 쓰고 또 솔로 두 명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듀엣들 많잖아요. 지들이 노래하면서 서로 자기가 애드립을 더 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애들 있잖아. 딱 그 그림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 안철수하고 먼저 토론을 해갖고 안철수를 비기기라도 좀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검증을 받고 와서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안철수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안철수는 제가 명백히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한동훈 의원님이 그러니까 전혀 제 말에 대답을 못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토론은 제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해놓으면 네. 서로 이겼다고. 당연하죠. 좋아할 애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토론 전에 김건희에 관한 이야기라도 좀 대답이나 하고 토론을 하세요. 김건희 말만 나오면 김건희 입에도 못 올리고 도이치 특검. 아이고, 진짜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무슨 토론이야, 토론은. 그래서 토론을 하도 안 받아주니까 이 토론도 못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윤석열이가 야 이 새끼야 말 가려서 해. 지금 네가 아무리 이재명 잡겠다고 치지만 나를 대놓고 욕을 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대위원장 앉아있으면 되지. 이재명 대표는 바빠요. 자기 선거도 해야 되고 당대표로서 선거도 지휘해야 되고. 심지어 이 양아치 같은 법원이 이 총선 기간 동안에 재판 좀 밀어주라 그랬는데 김건희 관련한 도이치 특검 이거 2달 밀어줬잖아. 이재명 대표 거는 하나도 안 밀어줘가지고 총선 유세를 하면서 재판도 받으러 가야 돼요, 씨부랄. 안철수와 한동훈이 하면 아바타 토론이라고요? 그 한동훈이 스타카토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을 끊어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저러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를 알겠는 게 뭐냐면 한동훈이 본인이 준비한 말이 아니라 애드립을 하거나 즉각적으로 말을 할 때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엄청나게 말이 빨라져요. 말이 빨라지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느끼기에 저 사람 되게 감정적으로 변했어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고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네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말이 빨라지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뭘 넣냐면은 탁탁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연습 과정을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이 빨라질 걸 막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뚝뚝 떼서 말을 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은 토론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쇼미더머니를 나가야 된다. 아니 그냥 래퍼로서의 자질이 더 있다. 그 래퍼들이 기분 나빠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자꾸
누가 한동훈 이거 말하는 거 가르치냐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은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제대로 가르칠 거, 애가 말이 너무 빨라지니까 그걸 고치고 싶다고 하니까 그걸 고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그게 힘드시면 흥분될 때마다 약간 감정이 올라오실 때마다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해보시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걸 잘못 받아들인 한동훈의 잘못이지 말하기를 가르친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